안녕하세요. 무상부리시입니다. 사실 어제 녹화를 했었는데 녹화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1시간 동안 떠들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어, 그냥 안 했습니다. 자, 어제까지 그 차트를 보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왜 나쁘지 않은 모습이냐면 전날 이제 음봉으로 거래량도 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물론 이제 거래량이 전날보다는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로 이 음봉을 다 감싸 안는, 보통 이제 장악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가는 방향인 거죠. 근데 다음날 이런 음봉이 뜬 거예요. 거래량도 늘고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낮추고. 그래서 요 단기로 보면은 이제 하락 추세인 거죠. 이게 이제 하락 추세를 그 말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어떤 그 단기 변곡점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이제 확실하게 그 여기 부분에서 어떤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1선이 이제 여기 밑에 있으니까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줬어요. 예, 물론 이제 다 이거를 강하게 잡아먹는, 거래량도 늘면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연봉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오늘 외국인이 그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를. 예, 코스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도 매도하고 좀 힘이 없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21선도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렇죠? 예,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대인 거죠. 중요한 저항대에서 좋게 보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방으로 갈 거냐, 하방으로 갈 거냐 알 수가 없죠. 예측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요렇게 내일 뭐 바로 뚫기 힘들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뚫고 간다 그러면, 거래량도 한 요 정도로 나와주고 이렇게 뚫고 간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물린 매물들을 소화해 놓고 상방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뭐 크게 오늘 외국인이 큰 금액으로 뭐 판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지금. 예, 거래량도 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엔솔이 많이 오르고, 카카오가 오늘 올랐구나. 못 봤네. 카카오가 오른 거를 못 봤네요. 이 어디가 있는 거야? 왜 요 밑에 안 생기는 거야? 카카오가 오늘 올랐네요. 아하, 사실은 제가 어디서 샀더라? 여기서 샀나? 해갖고 그냥 약익절로 끝냈는데 안 가길래 결국은 이렇게 가고 있네. 네이버는 안 올랐나? 네이버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좀 떨어지고 나머지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어저께 이거를 보고 오늘 뚫러 가긴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뚫러 가더라도 변동성도 굉장히 심할 것 같고,
이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외출을 했단 말이에요. 외출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움직인 거잖아요. 이 봉들도 크고 지금 상방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냥 크게 움직인 다음에는 작게 움직이죠. 예, 작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상승 추세의 전형이, 강한 상승 추세를 갖는 차트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위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 조정은 안 하고 그냥 기간 조정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분 차트인데 뭐 다른 차트로 시간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거래량도 보시면 이 조정할 때 거래량이 죽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승을 하려 그러면 무조건 누가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되냐면 여기 있는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사야 돼요. 시장가로. 그러니까 요 밑에 딱 걸어 놓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가 상승에. 네. 여기 있는 3,000주를 누가 3,000주를 때려야 호가가 바뀌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네. 누가 미친 듯이 샀다는 거예요. 보면 평균 거래량이 약 100억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사면 이제 누구한테 물량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한 명일지 10명일지 뭐 100명일지 200명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누구한테 여기만 봤을 때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갔으면 물량이 이쪽으로 누구한테로 다 넘어갔으니까 매도 물량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횡보 기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거래량이 뜨는 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캘핑하는 그런 거고, 스캘핑으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매수 타점으로 봐도 돼요. 내가 이제 상승 추세 중에 들어가는 거죠. 못 샀을 경우.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나와요. 그쵸. 거래량이 죽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은 매도를 누가 적극적으로 안 할 뿐이지, 안 할 뿐더러 매수도 막 호가를 잡아먹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간에는. 근데 요 구간, 그쵸? 요 두 개 캔들은 누군가 또 미친 듯이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누가 미친 듯이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예. 따라 들어가면 손절 라인은 당연히 이전 저점 요 정도 라인을 보는 거죠. 이 언저리는. 아니면 이게 이제 좀 큰 봉이다. 이거는 이제 얼마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거고, 만약에 이런 봉이었다. 7%짜리. 그럼 이 봉의 어떤 중간 라인이라든가 시가에 이제 손절로 잡아야 되는 거고, 손절이 이제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요렇게 상승폭이 나오는 거예요. 예, 상승폭이 나와서 10% 상승을 했죠. 근데 이런 장대 음봉이 안 나왔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를 보고 적절한 곳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돼요.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이게 외출해 갖고 이거를 못 봤고요. SM도 아침에 잘 가고 있었어요. 되게. 예, 잘 가고 이렇게 가고 있길래 똑같죠? 예, SM도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크게 움직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작게 움직이죠.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한 것처럼 작게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이렇게 죽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런 구간 다음에 물론 이제 요런 구간도 있어요. 요런 구간도 여기도 거래량 잡고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구간도. 그러면 여기 저점을 하면 1.82% 정도.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여기 늘잖아요. 거래량 완전 죽었다 확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양봉을 세웠잖아요. 여기서도 매수가 되고 여기서 오전에 터진 거래량만큼 터지면서 이제 완전 상승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1.8%니까, 그쵸? 뭐, 손절 라인을 한 여기 정도로 잡고, 그쵸?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갔는데,
쭉 가야 되는데 바로 음봉이 나왔어. 근데 아직 이봉의 시가도 안 깼으니까 이건 들고 있는 거죠. 다시 크게 움직인 다음에 작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상방으로 봉이 나오면 다시 상승으로 갈 거고, 하방으로 봉이 나오면 하방으로 가겠죠. 상방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샀으니까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데가 지금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깨거나 여기를 깨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다가 누가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추세 매매를 하는 거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손절 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못 팔았고 이거 못 보고 어디서 팔았냐면 여기 정도에서 팔았어요. 이 장대 음봉 보고 나서 봤더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더니 이렇게 마감했는데 장외 한 3% 정도 요 정도 상승해서 끝났더라고요. 시간 외에.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지? 하여튼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살짝 조정했다 가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쏘고 간다. 쏘고 가는데 이 코스닥이 왜 올랐나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나는 에코프로 배경 갖고 있는데 포케하고, 포케 어디 있어? 포케 오르지도 않았나 보네. 포스코 케미칼 안 올랐어? 내가 오르는 거 봤는데 한 2% 정도 가까이 오르는 거 본 거 같은데. 안 올랐네. 그쵸? 다우데이터가 또 많이 올랐네요. 다우데이터도 많이 올랐고, 아이고. 다우데이터도 이 타점 보이죠?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한 타점들 왜 많이 올랐네. 성일하이텍 2차전지가 오늘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잘 올라서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지수는 뭐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코스닥은 그냥 쭉 이렇게 종가 고가로 막 가고 있죠. 상승 추세로. 그 레리 윌리엄스가 뭐라 그랬죠? 이러면은 이제 상승의 막바지에 다가오는 거다, 점점. 뭐 더 계속 상승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고,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지금 이제 전고점을 그냥 강하게 뚫어버렸죠. 전고점을 강하게 뚫었고, 아직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러고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러고 올라가는 거는, 꿈꾸는 얘기고요.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올라가다 분명히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점점점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레리 윌리엄스 4장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정리는 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레리 윌리엄스가 또 그래도 어마어마한 실력자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4장이 이제 변동성 돌파인데 모멘텀 돌파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사람들이 시가 플러스 50% 변동폭을 많이 쓰잖아요. 60% 변동폭. 그 얘기가 확실하게 딱 얘기한 거는 없거든요. 내가 글을 잘 못 읽나. 하여튼, 자, 모멘텀은 단기 매매 이익을 안겨줄 5대 개념 중에 하나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모멘텀이. 모멘텀 뜻은 뭐냐면 가격 추세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추세 운동량으로 측정해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모멘텀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일단 가격 추이가 시작되면 같은 방향으로 그 추이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내가 폭발적 가격 변동이라고 칭하는 이런 현상을, 추세를 만든다,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터지고 장대 양봉이 쓰면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이 캔들 추세 폭착용으로 선택한 기간 단위당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 또는 하락한다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신에 정반대 방향으로 동일하거나 더 큰 규모의 폭발적 가격 흐름이 발생할 때까지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는 이제 뭐가 그냐면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추세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냐면 지금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를 상당히 얘가 되돌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락 추세를 예감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장대 음봉이 난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고 거래량도 터지는 양봉이 나오면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거고, 당연히 매수 타점이 되죠. 종가가. 우리는 장중에 보면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인데, 아니면 이 변동폭에 시가 플러스 50% 한 다음에 그 돌파하는 지점이 매수 타점인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듭니다. 이 보는 것도. 자, 그려봅시다. 변곡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일로 안 가네요. 아쉽게도 이게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여기서 일로 가요. 그쵸? 왜냐면 이 봉에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양봉에 어떤 그 박스권인 거예요. 요런 구간이 있어요. 요런 박스권, 이 양봉의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요것도 이제 잘 기억하시고, 여기서도 얘가 이 봉으로 쓴 다음에 요 봉 안에서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돌파를 하잖아요. 이 봉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고. 근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우리가 요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칠게요. 그냥 요런 변곡점이었다고 칠게요. 요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니까 여기 고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보면은 얘가 장대 양봉이 있잖아요. 거래량도 터지고 고점도 다 돌파했으니까 가야 되잖아. 근데 우연찮게 다음날 도지가 나오고 이런 음봉이 나왔으면 이 양봉을 다 되돌려버리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로 가겠구나. 그럼 다음날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어. 그러면 다음날에 시가가, 그쵸? 다음날에 시가가 여기서 형성되는지, 여기서 형성되는지, 여기서 형성되는지 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시가에 시작한 다음에, 상승 추세일 때는 어때요? 시가하고 저가하고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져야 돼요. 강하다면 1, 2% 떨어지고 반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면 시가 시작하고 1, 2% 인해서 이제 매물이 나오겠죠. 전날 음봉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가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거고, 반대로 시가에서 위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갔는데 한 1, 2%? 2, 3%밖에 못 올라가고 시가를 깨고 내려가. 그건 뭐죠? 얘 오늘도 음봉을 그릴 꼬라지구나. 그래서 매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다음날 보면은 시가가 거의 종가에서 시작했는데 시가가 0.26%고 고가가 5.6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지켜보다가 5%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고 이 음봉의 반 이상을 잡아먹고 올라갔으니까 이 음봉은 트릭이구나, 휩쏘구나, 이제 상승으로 가는구나 했지만 결국에는 시가를 깨고 음봉 마감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5% 이상 올라간 거는 휩소였다. 예,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매도세가 강해서 결국은 이렇게 추세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변동성 돌파라는 신조어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중심점에서 상승 혹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폭발적인 가격 돌파가 일어난다. 이를 통해 추세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그쵸? 이렇게 여기서 이 봉이 나타나고 이 봉이 나타나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복잡하게 되는데 변동성 돌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상승 혹은 하락폭이 어느 정도 돼야 변동성 돌파가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가격 팽창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가격 팽창 시점을 측정할 때 어떤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면 좋을까? 급속하고 더 큰 폭의 가격 변화가 필요하므로 나는 당일 고가와 종가, 이 오타인 것 같아요. 당일 고가와 저가 차이죠. 이를 가격 변동값을 사용하는 쪽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일 저가하고 고가 그 폭을 변동폭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고, 이 값으로 일일 시장 변동 수준을 알 수 있다. 최근 추세 변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변동성 증가는 바로 넘어서는 정도로 변동성이 증가하는 바로 그 시점을 노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크게 움직인 후 작게 움직이다가 막 크게 움직일 때를 노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죠.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변동성이 좋고 다시 크게 움직이는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이제 그런 거고. 레리 윌리엄스가 이 변동성 돌파를 할 때 어떤 상태나 어떤 모양,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는 얘기를 안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나 전일 가격폭 하나로 변동성 수준을 비교하는 도구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전일 가격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전일 가격 폭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랬으니까 전일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 시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선물 쪽 시장에서 주로 한 거니까 주식하고는 약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 시장에서 전일 가격폭이 12센트라고 했을 때 당일 가격폭이 전일 가격폭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추세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 그죠? 예,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최소한 시장 진입을 고려할 시점이면 틀림이 없다. 이는 특정 방향으로 가격 흐름을 주도할 추동력이 생겼다는 분명한 표시다. 그러니까 전일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데 오늘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정도 변동폭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관성의 법칙이 생겨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당일 가격폭이 전일 가격폭을 크게 넘어서면 현 시장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전일이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했고 오늘이 상승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면 상방으로 가는 거고, 전일 양봉이었지만 오늘 하방으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면 하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이 사실은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진다. 폭발적 가격 상승이나 하락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대다수 트레이더는 당일 종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대체로 종가 간 가격 비교 변화 수준을 평가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변동성 팽창값을 가감하는 최적의 기준점은 이길 시가라는 결론이 나온다. 내가 아는 모든 추세 진입 접근법 가운데 변동성 돌파만큼 꾸준히 이익을 내주는 시장 진입 동구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길 시가에 전일
변동폭이 어느 정도 넘어서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는 것 같죠. 지금까지 매매하고 연구하고 지켜봤던 모든 진입 기준 가운데 가장 일관성 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단순 일일 변동성 돌파. 최저값으로 쓸만한 대안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당일 가격폭의 일정 비율을 이길 시가에 이거 오타가 났네요. 제가 오타를 쓴 겁니다. 이길 시가에 가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시가에 이제 왜 시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장이 종료되고 밤새도록 또 많은 뉴스가 나타나고 또 미국 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리고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 또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매도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심리가 시가에 녹여져서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모든 정보가 축적돼서 결정되는 게 시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는 시가 플러스 전일 가격 변동폭의 100%. 그러니까 전일 10센트가 움직였으면 오늘 시가 플러스 10센트가 초과할 때 매수 진입, 매도, 공매도는 아래로 100% 이제 갔을 경우 매도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 청산은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일단 포지션 청산은 시장 지니까 내가 이제 이 가격에 샀잖아요. 이 가격에 샀는데 전일 가격폭에 50%가 떨어지면 매도를 한다는 거죠. 손절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금액 기준으로는 약 1,500달러가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한다는 거고 기간은 이 기간 동안 약 8년 정도, 9년 정도 한 건가요? 9년 정도 가까이 한 거고 총 순이익은 73,000달러 정도 되는 거고 승률이 80%. 어마어마하죠, 승률이. 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요일별 매매를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정말 읽기가 싫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하여튼 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적의 매수 요일은 화요일과 목요일이래요. 그리고 최적의 매도일은 수요일과 목요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타인지, 그러니까 내 오타가 아니고 책이 오타인지 하여튼.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 채권 할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는 못 따를 것 같아요. 월화수 뭐 이거를 따져서 매매하고 공매도하고 이런 거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과거 흐름 분석한 정보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S&P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합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50% 변동을 얘기하는 건가, 사람들이? 자, 변동성 패착 수준이 50% 정도일 때 유효한 기법이면 틀림이 없으나 이를 더 개선할 수 있다. 어떻게? 또 요일별 매매를 또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최적의 S&P 선물 기준으로는 매수일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월, 화, 수 이때 매수하고요. 최적의 매도일은 목요일이랍니다. 애매하죠, 따라하기. 하여튼 그래서 이 최적의 요일별 매매를 하면은 총 1333회 매매 중에서 승률이 75%고 22만 달러 정도 순이익을 냈습니다. 기간은 82년부터 98년까지 약 16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죠.
이런 접근법 가운데 종가에다가 지난 5일간 평균 가격폭의 40%를 더한 가격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일관성 있는 성과를 내는 듯하다.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해요. 이때 화요일날 금요일날 발생하는 신호는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뭐 보조주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해서 이거를 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매수매도 시점을 구분해 시장 변동성 수준을 확인하게. 변동성 증가 수준을 측정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난 며칠 동안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나는 시장 동향 예측하는 도구로서 3일 전 고가에서 당일 저가까지의 가격 변동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어렵죠? 완전 개노가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작업이 1단계다. 2단계는 전일 고가에서 3일 전 저가를 뺀 값, 즉 가격과 간의 차이다. 변동량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 이 중 더 큰 값을 기본 변동성 수치로 삼아서 매수점을 정할 때 이길 시가에 더하고 매도할 때는 이 수치를 빼는 식으로 필터를 한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하니까 82년부터 98년까지 16년 정도 해서 12만 달러. 매매수는 538에 승률은 84%. 매수는 요렇게, 매도는 요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 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레리 윌리엄스 책을 읽고 나서 아직 마지막까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변곡점을 얘기한 거예요. 이 변곡점. 변곡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변곡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이 변곡점 매매를 해도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이 변곡점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손절만 잘하면 손절은 어디서 하는지 당연히 알겠죠? 그냥 이전 저점에서 하면 돼요. 이전 저점에서 하면 돼요. 손절은. 그래서 이 변곡점을 잘 이용해서 그 트레이딩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차전지하고 반도체 그리고 IT 쪽 스마트폰 쪽에 그 좀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잘 봐야죠. 잘 봐야 됩니다. 어때요? 이것도 보면은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오늘 변곡점을 만들었죠. 자, 보면은 변곡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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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가 장기 저점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예, 여기 정도가 이게 중기 저점이 되고, 이게 중기 저점이고, 여기가 장기 저점이고, 이게 당연히 중기 저점이 되죠. 양옆에 더 높은 저점이 있고, 여기도 당연히 중기 저점이죠. 양옆에 더 높은 저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 저점을 그리고 중기 저점이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중기 저점, 장기 저점, 중기 저점, 중기 저점. 그러면서 이제 단기 저점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는 단기 저점이잖아요. 그쵸? 오른쪽에 더 높은 저점이 없기 때문에. 그쵸? 맞죠? 근데 요 저점이 생기면서 이게 중기 저점이 완성이 되고, 중기 저점이 이렇게 지금 우상향 추세로 갔습니다. 그러면 중기 저점을 여기서 이거를 중기 저점을 만들면서 단기 저점을 만든 이봉이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쵸? 매수 타점이 되고, 여기가 1차 손절 라인이고, 여기가 2차 손절 라인입니다. 1차 손절 라인은 약 6.8%. 1차에서 손절 다 해야겠네요.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없죠. 여기는 손절 라인이 이거는 너무 큰 겁니다.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고 가는 거죠. 여기를 깨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서 매수했더라도 뭐 이익이 아직까지는 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약 7% 정도 이익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변곡점이 지지 저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변곡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서 막 이쪽이 이제 저항대죠. 예, 저항대고 여기서 갔다가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근처에 오면 반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뭐냐면 뭐 매수 타점도 안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쵸? 막 그다지 왜냐면 이제 종가상 저점을 만든 봉을 돌파해야 이제 매수하는 걸로 보통 보니까 뭐 여기 한번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거고, 이거는 21선도 우상향하고 돌리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제 손절이 나왔을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저 손절 나가는 건. 지금 딱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 라인인데 깼죠. 깼으니까 우리는 야, 지지를 안 하고 깼네? 그러면 계속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매도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만약에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치고 또 보는 거죠. 다음날. 근데 이봉이 나타났어요. 이 중요한 저항, 지지점을 하락하는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이 음봉을 완전히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를 지지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예, 그리고 단기 저점이고 당연히 종가에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전날 여기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으면 당연히 스위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죠. 예, 추세 상승이 나오고 여기까지 약 16% 정도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종가에서 샀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손절이 되겠죠. 한 8% 정도에서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6% 익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까먹은 거를 여기서 이제 벌충을 하는 겁니다. 예, 벌충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변곡점을 이용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상승 추세이면서 기업도 상승 추세이고 실적도 당연히 좋고 이수페타시스도 이거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지 않게 상승을 했어요. 55%나 뭐 별다른 조정 없이 그쵸?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변곡점 여기가 단기 저점이 완성이 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한 거죠. 여기서 그 거래량도 터지고 그래서 이제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곡점 매매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매매는 간단해야 돼요. 매매 원칙은 진짜로 간단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가죠. 여기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다고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됐죠. 그러면은 매수 타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매수했으면 여기까지 약 28%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저는 뭐 수많은 매매법들이 있지만 어려운 매매법 막 여기 보조지표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보조지표를 6개 7개씩 깔아놓죠. 그거 분석하다 시간 다 가. 그거 분석하다. 자, 그쵸? 그리고 당연히 여기를 요 고점을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매인데 다음날 시가가 돌파했기 때문에 시가부터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매매는 조금 어려우니까 코리아 서킷도 많이 올랐네 오늘. 그쵸? 예. 여기도 변곡점이지만 이 종가에서 매매하기 애매하잖아요. 그죠? 16%나 떴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6% 떴으니까 굳이 종가 이런 거 매수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다시 변곡점 만든 다음에 갈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오늘 PCB 애들이 좀 많이 올랐네요. PCB. 오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